고등학생도 그냥 남서방 하대요. 남다른 입담,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새로운 국민 사위로 떠오른 후포리 남서방 의사 남재현. 남부럴 것 없는 평탄한 직업과 고생이란 없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넉넉지 못한 형편을 딛고 일어난 상황부터 현재 내분비내과 의사로 자리 잡기까지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지금껏 달려온 그는 말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외유내각 국민의사 남재현 씨를 소개합니다. 후포리 남서방 국민사위 국민의사 남재현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평소 말투신 거죠? 네. 네. 아유, 화면 보다 보니까 저와 함께 1대100에 나온 화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국민들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던 작은 마을 후포리를 온 국민이 알게 하셨어요. 후포리 장동건으로 불리신다고요? 장동건이 들으면 뭐 웃겠어요. 근데 우리 한 40대 50대 어머니들한테는 좀 인기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하실 주제가요. 개천에서 나온 용이 될 수 있어. 입니다. 네. 근데 요새 개천에서는 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개천이라는 게 뭐 진짜 나쁜 그런 진짜 더러운 그런 개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리적인 또는 여러 환경적인 경제적인 이런 여건에 관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남재현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 나가서 좀 이렇게 의사로 이렇게 얼굴도 좀 하얗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복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 저를 낳고 나서 병치레를 많이 하셨어요. 결핵을 오래 걸려가지고 수술도 해서 폐도 잘라내고 옛날에는 치료가 안 되면 요양소에 들어가서 몇 년씩 지내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요양소도 들어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외국에 이제 또 무슨 공부하러 간다고 가 있고 해가지고 시골 생활을 좀 했어요. 이렇게 친척집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 기계충이라고 머리에 횟가루 같은 게 많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또 옛날에는 이도 많고. 그래서 제가 기계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머리 팍팍 깎고 다녔거든요. 제 별명이 땜통이에요. 어찌나 땜통이 많은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쭉 보내는데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면 대부분 우가 한 2개 있고, 양도 몇 개 있고, 수는 눈치껏 찾아봐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지진아처럼 이렇게 또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아버님도 아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 육성회비라고 150원, 300원, 600원 이렇게 한 달에 냈는데, 그것 가지고 매일 불러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너 왜 안 냈어? 빨리 내라고. 그리고 이제 육성회비 안 내면은 학교도 쫓아내고, 집에도 막 쫓겨오고, 그런 시절도 이제 좀 겪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수음이한가나 해지, 등수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이제 탁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막 성적 순대로 막 자리를 안 치고 막 그래요. 봤더니
제가 그냥 한참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대학도 못 가겠다. 이제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친구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다 참고서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그때 이제 막 태어나셨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공부 좀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참고서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참고서는 공부 못하는 애가 하는 거지 교과서만 봐도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참고서 갖고 있느냐한테 야, 너 이거 지금 공부 안 하지? 이거 나 좀 잠깐만 빌려달라. 너 공부할 땐 다시 내가 언제든지 돌려줄게. 그러고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참고서를 빌렸어요. 그리고 언제 또 줘야 될지 모르고 또 언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거를 막 베꼈어요. 볼펜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과목을 거의 친구들한테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그를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뭐 베끼면서 다 외워졌죠 뭐. 그래서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 환경이 그랬고 내 의지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다급함이 이렇게 베끼게 만들었고 그게 이 지진아처럼 이렇게 살던 저한테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요 하루에 볼펜 2자루씩 썼어요. 막 이렇게 베껴서 쓰느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또는 힘든 그런 절박함이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는 서울대 치대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당시가 82년도인데 그때 참 데모를 많이 했어요. 이제 누구 막 잡혀가고 뭐 하고 또 군부 독재 시절이고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사실은 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뭐 수업 거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도 막 무슨 토론회 하다가 이제 수강 신청하러 갔는데 제 이름이 없어졌어요. 공부를 못했다고 제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아침에 제명이 된 것도 이제 모르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엄청나게 혼났죠. 제가 학교 잘린지도 모르고 저러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남짓 공부를 했는데 또 절박하니까 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지금 졸업하게 된 연대의대를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가 절박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여건에서든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야구를 좋아해요. 축구는 한 3대0 4대0으로 지는데 한 5분 남았다 그럼 포기하게 되잖아요. 사실 5분 안에 5골을 넣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이 돼도 집중력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역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인생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야지 살만하고 또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인생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소파에서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뇌출혈이 와가지고 우리 좌측 이렇게 마비가 다 와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팔이나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또 많은 걱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애가 또 걔한테 또 다른 이 절박함과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장애라는 거는 사회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지만 그건 험이 아니거든요. 잠깐 남보다 불편할 뿐이지 또 인생은 뭐 운동하는데 물론 문제가 있고 하겠지만 우리 또 살아가는데 어떻게 또 그것이 좋은 플러스 요건으로 변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 젊을 때 고생하고 또 힘들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는 거름이 되고 또 진짜 40대, 50대가 돼서는 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지금 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꼭 잘 될 수 있고 지금 안 되더라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남재현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들 자녀가 있으시지 않나요? 그럼요. 저희 애들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됐는데 네. 우리 다 아들, 딸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셨겠어요. 네. 오늘 아들, 딸들이 남재현 선생님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붙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좀 뽑아볼게요. 우선, 하고 싶은 일과 부모님께서 바라는 일이 다를 때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한 환경들도 이제 잘 알고.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재밌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했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우리 아들, 딸도 있지만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뭐 의사, 변호사가 되고 하는 거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거를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적성에 맞는 거를 열심히 하면은 지금은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되고 탑이 되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것이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화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도 역시 본인이 제일 잘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좀 답이 됐습니까? 네. 또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줬어요. 다시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이제 매일 운동이라든가 다른 이런 게 활동을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적정한 시간에 자기의 여가 활동이나 또는 좀 부족했던 거를 보충하고 이런 것도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감성적인 인간, 또 문화를 아는 사람이 또 필요한 시대거든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림도 잘 모르고 음악도 잘 모르고 당시에는 또 그럴 여건도 잘 안 되고 해서 저는 우리 지금 이렇게 한창 막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뭔가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틈틈이 좀 해서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제가 다시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면은 그런 이 여가 활동들을 많이 좀 하고 싶어요. 하면 지금도 충분히 감성적이신데 지금은 뭐 술이나 잘 먹지 별로 감성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띤 강연 해주신 남재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